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 전형적인 갑질 사건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기에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오늘은 벨기에 공영방송 VRT에서 보도한 관련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점원의 얼굴을 때렸고 대사는 사과했다. 벨기에 대사의 아내는 의류 매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입어보았다. 그런데 그녀가 매장을 떠날 때 매장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직원은 벨기에 대사 아내가 옷을 훔치려 했다고 오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직원의 얼굴을 심하게 폭행했으며 이는 CCTV로 그것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 대사 피터 레스쿠이는 말한다. 아내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는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사의 부인은 외교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 이후 병에 걸렸고 입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병원 입원 소식을 듣고 저는 재벌 회장 부인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살면 갑질도 사건 처리 방식도 한국식을 배우는 걸까?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분노하지만 이런 사건이 한국에서 그렇게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라디오 1의 프로그램 오늘의 세상에서 브뤼셀 브리에 대학교의 연구원인 린데 데스마일 씨는 말한다. 이런 사건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대한항공 CEO의 딸이 여성 직원을 때린 사건을 회상했다. 이에 덧붙여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 정치적 또는 이번 사건처럼 외교적 권력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을 얕보거나 이기려 드는 다른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중국 이슈도 무시할 수 없다. 데스마일 씨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한국인들의 분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반중국 정서가 짙어졌다. 그러면서 그녀는 벨기에 대사관의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국민이 일으킨 문제, 그것도 대사 부인이 일으킨 문제를 가지고 주재국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사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닐 겁니다. 대외적으로 본국의 지도자를 대리하는 신분, 그래서 면책특권도 부여되는 것이 대사의 신분입니다. 이 사건은 그의 아내가 본국의 얼굴에 조금 거친 말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똥칠을 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살펴보며 분노했던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또 다른 지점, 바로 기사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과거의 기사를 함께 걸어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나라는 그런 나라다 라는 비하를 공영 언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내가 중국 출신임을 지적하는 것. 물론 한국인 입장에서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에 대해 벨기에 언론이 언급할 말은 아닐 겁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그녀는 중국 출신이지만 벨기에 사람입니다. 린데 데스마일 씨는 말한다. 많은 한국인들은 대사 부인이 한국을 떠나고 아마도 대사도 떠나길 원할지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벨기에와 한국의 수교 120주년을 방해하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은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쟁 중에 싸웠던 국가들의 이름을 배운다. 여기에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000명 이상의 자원병이 참전한 벨기에도 포함된다. 1901년 3월 23일 벨기에와 당시 대한제국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무역, 해운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벨기에는 또한 1948년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필립 국왕 부부가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마지막 부분은 한국을 잘 모르는 자국민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목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전체 논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분노하며 잘못된 것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또 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이라는 곳이 현지에 있는 자국민 보호 및 대리의 역할도 있지만 주재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국과의 소통을 위한 외교적 역할을 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닐까. 벨기에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금까지도 반말로 되어 있는 사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재국에 대한 기초적인 문화적 이해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사관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동양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밑에 깔고 본질을 잘못 짚고 있으며 여기에 물타기까지. 벨기에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벨기에 언론의 실망스러운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